이미 내가 고통을 겪고 있어요. 시대의 감정이 휘둘렸다. 실패를 끌어안고 참고 있으면 절대로 망각이 안 되는데. 인간의 그 공포와 광기가 그대로 투영이 되면서 이게 굉장히 이게 변동성이 큰 부침이 심한 시장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산 가격의 4배가치 이상의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인간의 충동, 그 다음에 변덕. 이게 결국은 그게 가미되면서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심리학적으로 어떤 자산 시장, 특히 부동산이 워낙 덩치가 크니까 그걸 바라보면은 종전의 어떤 저는 가격은 오른다 내린다 이거보다 새로운 어떤 측면에서 인문학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그런 프리즘, 프레임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고 그래서 아직은 좀 두 분한테 많이 배워야 되죠. 좀 오늘 진짜 많이 배울 것 같습니다. 예. 한국인의 부동산 심리는 진짜 완전 판단과 의사결정, 심리학과도 문제가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은 박원갑 박사님 제 입장에서 보면은 부동산을 놓고 사람의 심리를 얘기하는 그런 심리학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래서 반 이상 심리학자이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끼리도 오히려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오히려 얘기하기 좋죠.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럽죠. 부동산은 근본적으로 이데올로기 전쟁이자 계급 투쟁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갈등 구조예요. 윈윈 구조가 안 된다니까요. 윈윈이 안 된다. 심리학의 댓글은 다 90%가 성펄이죠. 부동산은 파랄이 다 악플이에요. 어떤 악플이 있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은 당연히 악플을 다는 것 같고요. 보편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한쪽 편향된 의견 그리고 자기한테 유리한 의견 이런 것들만 원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답만 얘기해 주는 사람들만 엄청나게 환호를 하는 거죠. 이게 일종의 팬덤 문화예요. 아무리 그 좋은 얘기를 하고 자기 소신을 얘기해도 결국은 파랄이 악플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최근에 제가 유튜브 좀 나가서 선풀 단 거 많아요. 그게 바로 저는 심리학을 제가 건드렸죠. 그게 이제 주로 자기 자비와 자기 용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저 기억나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했든 뭐 투기든 투자든 어쨌든 내가 구입한 부동산,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별거가 안 좋고. 제가 이 책에서 얘기한 주주사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노는 거거든요. 의식주 락이라고 저는 인간의 4대 필수 요소로 본 거예요. 이 중에서 주 외에는 닭의 삶이 다 평준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집만 몰빵하는 사회, 집만 비대화되는 사회, 이게 계속 주주사회, 집이 주인이 되는 집주자, 주인주자. 그래서 뭐냐면은 제발 아파트 값으로 삶을 저울질하지 말아라. 서열화하지 말아라. 3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그럼 30억짜리 이 아파트 사는 사람에 비해서 그러면 행복이 그러면 내가 10분의 1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논문들 좀 많이 봤어요. 근데 거의 비슷하더라고. 이게 자기 용서하고 자기 자비가 거의 비슷한데 제가 굳이 좀 나누면은 원래 대본이 없는 거예요, 이거. 지금 대본대로 일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비는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나도 잘났다. 나도 잘났어. 왜 이래? 라는 그런 심리적 뻔뻔함이 없으면은 아무리 부자라도 지금은 빌 게이츠가 아니면 인생의 루즈예요. 실패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이 그나마 괜찮다는 그런 일종의 자기 위안 혹은 자기 위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저는 자기 자비라는 얘기를 여기다 좀 썼던 거고 요새 고민하는 것은 이제 자기 용서에 대한 얘기인데 30대 주로 MZ세대들이 이번에 집을 연끌 빚도 혹은 뭐 패닉 바잉, 뭐 갭 투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번에 투자를 했다가 굉장히 큰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나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물론 자기도 잘못했지만 이거는 시대의 아픔이다. 세대의 아픔이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고 누구나 다 욕망의 집어등이 뭐냐면은 오징어 잡을 때 이게 밤새도록 켜놓는 거예요. 그러면 오징어 IQ가 2나 5나 다 걸려들거든. 2나 5나. 그러니까 나보다 똑똑한 사람, 뭐 심지어 있잖아요. 스카이대 나온 사람, 외국 뭐 유명한 박사학위들도 이번에 심지어 로펌 변호사도 샀어요.
제주에 2021년에 집 산 사람이 무주택자가 103만 명이에요. 그거 다 들어갔고 교수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맥락적 사고, 상황에 인간이 무력하다라는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냥 누구나 다 걸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과 그 실패한 사건과 내 삶을 연결하지 말라는 거지. 나는 인생의 실패자가 아니라 그 단일 사건의 실패자일 뿐이다. 뭐 그런 마인드. 저는 그렇게 해야 내 자신이 용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굳이 하나 뭐 교훈적으로 본다면은 빚을 좀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빚을 통해서 자산을 무한대로 늘리는 이런 부채주의,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지를 왜 몰랐느냐 하는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으면은 죄송하지만 당신이 하신 거는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었습니다. 그건 투기였지요. 그거하고 두 개를 구분 못하면은 인생 거들납니다. 뭐 그런 얘기를 좀 제가 하고 싶어서 지금 글을 좀 쓰고 있는 거고. 주위에 근데 영끌로 왜 좀 이제 무리해가지고 지금 있죠. 뭐 힘든 건 아닌데 본인은 그래도 아니죠. 저는 아닌데 이제 주변에 그렇게 영끌을 한 MZ세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이 있죠. 제 주변에도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좀 동의를 하는 게,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했거든요. 시대의 감정에 휘둘려 버린 거다. 시대의 정신은 캐치를 해야 되지만 시대의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예. 이거 되게 멋있는 말이에요. 시대 정신과 시대 감정. 예. 오, 역시. 리틀 박원가. 그래서 이거 다른 데 있는 말이에요?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신 거예요? 오, 역시. 이야. 예제자. 제자는 제자였는데 이제 졸업하고 예제자가 됐습니다. 뒤끝이 없는 예제자. 원래 김경일 교수님처럼 되고 싶은 어떤 저만의 롤모델이어서 제가 좀 잘 될 수. 네. 아니, SNS 파워가 있는 분이 더 성공한 분이에요. 예, 제자가 더 사석에서는 얘기 잘 안 하던데. 저는 창피해가지고. 그 시대 정신이랑 시대 감정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참 재밌는 얘기다. 시대 정신은 말 그대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시대의 감정은 그런 감정에 휘둘리는 건데, 감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끔 만드는 편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편향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어떠한 내가 불안해서 혹은 인간의 본능 때문에 하게 되는 선택은 결국에 나 자신을, 나의 그 선택을 왜곡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으로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불안감이나 내가 시대의 감정을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사고는 이미 터졌잖아요. 예.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힐링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자기 잘못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면요, 그건 우울증 오고 결국은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전 재산을 걸고 어떻게 보면 배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용서를 하려면은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거는 망각이에요, 망각. 그 행위에 대해서는 잊어야 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자기 나름의 어떤 그런 다짐, 마음다짐,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물론 당신이 시대적 감정에 휘둘렸다, 당신 잘못이오라고 할 수는 있지만, 너가 더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면은 더 저는 진흙탕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기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그런 상황에 터졌다면은 과연 거기서 벗어나서 나홀로 독립적인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도 저는 상당 부분이다. 그래서 개인보다 저는 상황이 더 어떻게 보면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해야 본인이 스스로 그거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당신이 그럼 책임이 없느냐? 그렇진 않죠. 이게 갭 투자하고, 이게 이제 흔히 갭 투자하고 영끌 자가라고 얘기하거든요. 영끌 자가는 내가 내 집에 사는데 엄청나게 대출을 많이 낸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내가 고통을 겪고 있어요. 가격이 떨어져서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그럼 어느 누구한테도 내가 해를 입히지 않았어요. 해를 입힐 가능성이 적어요. 그런데 만약에 갭 투자를 했다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이거는 자기가 세입자한테 돈을 빌려서 어떻게 보면은 집을 산 거잖아요. 우상향 기우제를 지낸 거란 말이에요. 우상향 기우제. 그러면은 이렇게 돼야 되지. 세입자를 안전하게 내보내고 혹은 채무 상환을
다 하고 나서 그 책임을 끝내고 나서 자기 위로나 혹은 자기 힐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는 자기 용서는 그냥 자기만 용서하고 말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물론 용서 안에는 책임도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영끌 자가했던 분들은 이미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그거는 남한테 어떻게 보면은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당신이 지금 자기 용서해도 된다. 그렇지만 내가 갭 투자를 해서 세입자하고 어떻게 보면은 운명체가 같아져 버리잖아요. 내가 망하면 세입자도 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책임을 다 이행하고 난 다음에 자기 용서를 해라. 그건 순서를 뒤바꾸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좀 정리가 좀 되긴 하네요. 예, 예, 네. 이거는 사실 영끌과는 상관이 없는데, 미국에서 예전에 루게릭병에 걸린 그런 그 형제가 있었는데, 이 루게릭병이 참 힘든 고통스러운 병인데 왜 나만 이게 걸렸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차관이 돼서 그 형제가 Patient Like Me라고 하는 웨브사이트를 예전에 만들었어요. 페이션트, 나 같은 환자. 서로 공유하고, 나랑 똑같이 이렇게 병이 진행되고, 이렇게 치료받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그냥 얘기를 나눴어요. 나랑 같은 상황에. 그런데 용기를 얻더라는 거예요. 네, 나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동병상련 같은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를 치면 동병상련인 거죠. 그런데 정말 남에게 해를 미치지도 않았고, 그때 그 타이밍에 말씀하셨던 시대의 감정에 결국은 빠져들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들은 아마 좀 그런 말씀하셨던 동병상련의 이야기들 좀 더 나누면서 그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은 그런데 말씀하셨던 망각 있잖아요. 망각도 오히려 되게 재밌는 건, 나의 실패를 끌어안고 참고 있으면 절대로 망각이 안 되는데 얘기하고 나누면 거기에 다른 사연으로 덮어 씌워진다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맞아요. 두 번째는 되게 중요해요. 내 책임을 다하고, 두 번째 유형은. 그렇죠. 정말 내 책임을 다하고. 그러니까 자기 책임과 자기 용서를 구분해야 돼요. 나 혼자 그냥 그 고통을 짊어질 수 있다면은 그거는 자기 용서해도 괜찮아요. 근데 타인하고 얽혀 있는 문제는 반드시 이거는 자기 책임을 다하고 나서 자기 용서로 가야지, 그 순서를 분명하게 그거를 맞춰야 돼요.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잘못하면 도덕적 해이가 되는 거예요. 함부로 자기 용서를 하면은 그거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자 책임 방기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영화 미리안에서 그 얘기가 나오죠. 맞아요. 용서하지 않았는데 용서를 하는. 맞아요. 그런 얘기가 진짜 있죠. 저는 영화 보면서 소리 지를 뻔했어요. 영화 보면서 전도연 씨가 그 절규하는 장면을 보면서. 맞아요.